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대응 방안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주요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발표 주요 내용입니다. 짜잔. 네, 이거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통계로본 유기 교실에 대한 이야기, 평준화의 제도와 제도의 명과함, 학업 중단 실태, 그리고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나갈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일본의 혁신 모델, 저희가 이제 앵고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이제 차이점, 그리고 한국형 평준화 2.0 제안이라고 하는 그런 좀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이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테마로 뭘 잡을까 했는데 이렇게 잡았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도 없다. 자, 먼저 문제 제기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신문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충청권의 초, 중고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100만 명이었거든요. 저희 학년에. 근데 지금 한 학년에 이제 20만이요. 이렇게 아마 이제 초등학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5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점점 줄어듭니다. 이거 과연 어떻게 해나갈까? 우리가 이제 연금을 받으려면 우리 아이들이 세금을 좀 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여파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로 학력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는 줄고 사교육은 늘고 있다. 자, 학교는 이제 학생들이 없으니까 줄어들죠. 근데 사교육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되고 또 존중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바라는 것이 저를 좀 잘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 편하게 학교에 있다가 가서 학원 다닐래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자, 통계로 본 유기의 교실입니다. 저희가 밑에 쪽에 제가 좀 안 보이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그 OECD에서 평균 성적은 한국의 학생들은 높대요. 조사를 했는데 높은데 결국은 이제 격차는 또 최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잘하는 애들 아주 잘하는데요. 중간이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못하는 애들 아예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발생을 할까요? 그리고요 또 충청권 일반고에서 학업 중단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1학년들이 더 많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학업 중단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내가 배울 게 없다. 학교에 가면 이제 이건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학교까지 애들이 잘 다니는 것 같아요. 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내가 더 손해야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리고요 이제 사교육비 조사를 했더니 사교육비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제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를 또 낳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또 나와서 키우시는 분들의 고민이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공교육이 정상화가 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텐데 말이죠. 그래서 아이도 안 낳는 이런 현상도 계속 왜 애기 안 낳아요? 라고 하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봤더니 좀 충격적이에요. 가정 환경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하고요. 교육 격차는 재수할 때부터 자 어떤 유치원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중간층이 붕괴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 아주 좋은 데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은 그냥 교육을 포기하는 현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평준화 제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평준화. 자,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공정성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양성이 사라졌습니다. 각자의 캐릭터가 없어졌어요. 개성이 없어요. 과거에 저희가 저 이제 천안에 학교를 나온, 저 이제 서울에 학교를 나와가지고 잘 모르지만 천안에 왔을 때 이야기를 들었던 거는 뭐 북일고는 어떤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고는 어떤 학교예요. 천안고는 어떤 학교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학교라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학교입니다. 물론 똑같은 학교는 좋아요. 공정성은 높아서 좋지만 사실은 캐릭터가 없습니다. 개성이 없어요. 그 학교에서 가면 어떤 게 장점이에요, 어떤 게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평준화죠. 너무 공정과 상식을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든 게 평준화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잘 맞지 않는다는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저희가 저희 얘기는 아니고 뭐 일본에서 비행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제 이제 어디요? 하와이에 가가지고 이제 폭격을 하잖아요. 폭격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성공을 했지만 상당수의 비행기가 제대로 폭격을 하지 못하고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나 봤더니 의자 좌석을 평준화에 맞춥니다. 네, 평균 4,000명의 평균을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의자 좌석을 하다 보니까 이 조종을 하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중간에 떨어졌던 비중,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떨어졌던 비중이 통계적으로 97%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평준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맞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모든 사람들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한 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교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실. 자,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고 있는 학생들 상위권입니다. 네, 집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가고요. 학원 가고요. 학교 가고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생각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학생들은요. 밑에서 이렇게 그러고 자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 가면은 좀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학교 돌아다니다 보면요. 한 반 정도는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일을 해요. 다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교실에서 선생님이 어떤 힘이 날까요?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선생님한테 힘을 줘야 되는 환경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요. 우리 교실은 점차 붕괴되어져 가고 있고요. 정말 영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시키는 대로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학생들만 정말 좋은 성적을 받고 이게 또 자랑으로 보이고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제가 좀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미래 인재를 못 기르는 학교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래 인재를 왜 못 기를까요?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육에 대한 부분, 사실 저도 이제 대학에 있지만 대학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의 자동차학과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동차학과에 오면 전기자동차를 이제 아이들이 배우러 왔어요. 내연기관부터 가르칩니다. 이게 기본이야.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럼 학생들이 내연기관부터 가르치다가 내연기관에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자기가 정말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왔지만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꿈을 이제 피워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미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내연기관에서부터 꿈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우리 고등학교 또 우리 중학교 이런 교육의 현실이 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조금 핑계를 대고 싶어서 교육부를 핑계를 좀 댑니다. 자, 한편 이제 저희가 학교를 이제 많이 다녀봤거든요.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학교 관계자들 만나봤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훌륭하신 분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교육부에서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교육 전문가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부분들. 자, 사실 이 사람들의 관점은 뭔가라고 봤더니요, 승진하는 거 있습니다. 승진. 그럼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 건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관료주의적인 권위의식, 그리고 성과주의적, 단기적 결과 집착,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다고 하면서도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꿈과 희망, 자기의 열정, 자기의 가능성, 그 다음에 재능을 펼쳐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투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교사들한테 행정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지쳐서 정말 뭔가의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행정적인, 정말 쓸데없는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막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또 안타까운 게요, 현장과의 괴리입니다. 자, 이분들 사실 교육부에 있는 분들, 행정고시 준비하고 했던 분들은 옛날에 정말 모의에 계신 분들은요,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쌍팔년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때 자기의 개념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투영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돼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살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요, 2040년, 2050년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육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돈 줄게. 그래야 이거 하도록 해줄게. 그리고요, 이분들은 기술 변화에 대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좀 이제 누군가 이제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좋아질까요? 라고 제가 지난번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듣다가 또 어떤 교장님이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요, 교육부가 자기 일을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육부가 일을 안 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좋아질 겁니다. 각 학교에 역량을 강화하게 하고요. 각 학교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정말 힘을 가지고 정말 그 캐릭터에 맞게끔, 그 지역에 맞게끔 학교를 살리도록 힘을 실어주면요, 우리나라 교육 금방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학업 중단 실태를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물당을 갔다 왔는데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자퇴생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고교 학점제 때문이에요. 봤더니요, 1학년만 상반기에서 20명이 자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학기에만 2, 3학년까지 합해가지고 총 26명이 자퇴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작년에는 몇 명 자퇴했어요? 라고 했더니 작년에는 1년간 25명만 자퇴했다는 얘기예요. 자, 좀 올라갈게요. 글씨가 안 보여서. 그런데 이제 1학기에만 26명이 자퇴했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1년을 다 두고 보면 50명 가까이 자퇴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한번 우리가 또 1학년으로 또 얘기해 보면 1학년은 상반기에만 4.9%, 그럼 하반기까지 가다 보면 10% 정도가 자퇴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자, 학업 중단율은 2020년도에 1% 정도였대요. 전국적인 추세는 그렇게 됐지만 2024년도는 2.1%가 증가합니다. 자,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얘기로는요, 단순 부족보다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전략적인 사고래요. 검정 고시 봐서 또 수능 중심으로 대학을 가는 게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사회에서 과연 그러면은 고등학교는요, 대학만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고등학교는 대학만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대학을 꼭 가야지 훌륭한 인재가 될까요?
자퇴해 준다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대학 성적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쉽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수능에 좋은 점수를 맞지 못합니다. 어렵게 가르쳐야지 학생들이 나의 말을 따라요. 안 그러면 학원 다닐 때. 교사들도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중간을 맞추거나 그렇게 맞추는 것보다 약간은 높은 수준을 맞춰서 수업을 해야지 학생들이 그나마 자지 않고 듣거든요. 그럼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하위권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미래 한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할까요? 인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재만 많이 키워내면 정말 우리 100만 명까지 먹여살릴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키워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여기 5분 제가 이제 모셔왔는데요. 5분. 이분부터 tim 올트먼, 그다음에 그렉먼하고 알렉산더 왕이라는 분하고 빌 게이츠죠. 그다음에 스티븐 잡스입니다. 맨 밑에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의 공통점. 대학을 안 나오십니다. 자, 우리가 198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을 이끌고 있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대학 교육을 안 받았다는 얘기고요. 또 이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더니 우리 아이들은 대학 안 보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만 나와도 너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럼 그 꿈과 희망을 아이들한테 키워준다면 이렇게 대학에만 목매일 필요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럼 키워줄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 우리가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2000년대 우리가 www 닷컴 열풍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인터넷 열풍, 닷컴 열풍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다 학교 포기하고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한 애들이 PC방에서 하던 그 사람들이 다 닷컴 열풍을 일으켰던 그런 인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공부도 못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애들이야.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으로 만드는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는 길. 제가 볼 때는요, 무너진 교실, 우리 교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자, 너는 다 잘할 수 있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신나게 할 수 있고, 학교 가면 즐겁고요, 학교 가면 행복하고요,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학교에서 등급을 나눠서 너는 1등급이고 너는 2등급이고 너는 뭐 7등급, 8등급이야 라고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고 모두 다 1등급이야. 모두 다 할 수 있어. 너희 전부 다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모두가 다 귀중한 인재고 소중한 인재고 단지 너의 길을 찾으면 너희가 할 수 있어. 학교에서는 길을 찾아주는 교육. 그 다음에 모두가 1등급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의 혁신 모델로 저희가 낸고등학교를 한번 봤습니다. 낸고등학교는 이 고등학교 하나가 34,000명입니다. 원래는 N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정원이 정해져 있대요. 여기 통신지 고등학교거든요. 우리로 지금 인터넷 고등학교인데 정원이 2만 명이에요. 2만 명. 2만 명을 금방 초과했어요. 불과 5년도 안 돼서. 그래서 학교를 또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N고등학교, 다음에 또 S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S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총 학생 수가 34,000명입니다. 자, 가장 제가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밑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300개의 선택 교과가 있어요. 이 선택 교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우리처럼
고교학점제 지금 우리 100개 과목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100개 과목이 특이한 게 아니고요. 고교학점제 100개 과목이 기존 과목을 찢어 밝힌 거예요. 찢어 밝혀가지고 여러 과목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희가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은요, 교과서도 없어요. 그 과목을 맡으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교과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했더니 알아서 가르쳐. 알아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자료 모아가지고 알아서 비전문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게 고교학점제예요. 근데 여기는요 300개의 선택 교과인데, 자 일부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거고요. 나머지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자, 너 뭐 듣고 싶니? 애들 설문조사를 쫙 올립니다. 저 뭐 듣고 싶어요? 그걸 개설해 줍니다. 그럼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거를 개설해 줬으니까 학생들이 미친 듯이 그 과목을 듣는 거예요. 조는 애, 학교 빠진 애가 없어요. 그 과목을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니까 개설해 주세요. 개설했어요. 열심히 듣고요. 배우고요. 심지어는 여기서는 정치를 제가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총리도 불러와요. 전직 총리도 불러와요. 교육에 대한 거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우리 사회 아닌가요? 우리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어떤 이런 관점을 교육부에서 지정해놨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지만 돼. 그리고 과거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계속 몰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아이들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할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서는요 또 신나는 학교, 학생이 교육에 미치게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두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도요 너희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창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창업한 회사만 지금 10개가 넘는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VR 실험도 하고요, AI 튜터, 자율 동아리, 동아리 활동에 더 이제 집중을 시킵니다. 동아리 활동에 집중을 왜 시킬까요? 공부시키는 게 낫죠? 그게 아니래요. 아이들의 열심을 끌어내는 게 동아리 활동이랍니다. 자, 너 뭐 잘해 못해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너 열심히 할 수 있잖아, 너 잘할 수 있잖아, 너의 열정을 한번 끌어와봐. 그래서 그 열정을 끌어온 걸 가지고 다른 거에 접목해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AI 기반인 학습 진단과 코칭을 합니다. 24시간 선생님이 이제 아마 되게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코칭을 하고 정서적 지원을 합니다. 양방향 소통, 맞춤형 피드백 시스템, 그리고 IT와 게임을 아이들이 이제 좀 더 공부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게임까지 접목한 교육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몰입형 오프라인 수업, 공동체 문화 형성 교육, 그리고 전문성을 극대화한 기능별 전담부를 운영을 합니다. 자, 아마 이거는 혁신적으로 된 게 아니고요, 아마도 교육에 대한 열정, 이렇게 해야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냈을까라고 봤더니요, 사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21대 0입니다. 우리가 뭐 축구 경기나 뭐 야구 경기라고 하면 정말 끔찍한 스코어죠. 과학 분야의 노벨상은 우리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과학 분야에서 박사를 했지만 창의성이 없게끔 교육을 받고 공부를 했어요. 박사를 하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키는 대로만 했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 이 창의성이 막 꿈틀꿈틀거리는 건요, 정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창의적인 활동,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때 깨달았던 여러 가지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중에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박사 와서 뭔가를 할 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아마 그런 기억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0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교육 혁신 시스템. 자, 우리는 일본하고 좀 비교해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좀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감하게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일본은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가 기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도 있고 심화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우리는 아이들을 기초 가르칩니다. 기초라고 하는 건 검정고시 형태거든요. 검정고시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것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과목에 대해서 실증을 내지 않게. 이거 사실은 별거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기초, 표준, 심화의 단계. 우리도 그것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제한형 과목 제도합니다. 학생들이 나 이거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배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학교 밖 아이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제 인터넷 고등학교, 통신제 고등학교, 새로운 형태의 방통고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N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거든요. 통신제 고등학교를 시설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경로, 학생들이 이제 검정고시를 갔다가 다시 또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은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맞춤형 공교육으로 진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앞으로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고 정말 전 세계를 주름잡아서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선진국의 반열로 다시 또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한강의 기적, 다시 교실에서 시작하자. 자,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